네, 시장에서 궁금한 종목들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궁금증도 많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와이드 경제 시간에도 오늘 왜 빠졌는지 계속 빠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 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유튜브 채팅방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 올려주실 수 있으니까 방송 보시면서 유튜브로도 참여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럼 첫 번째 순서로는 시청자가 궁금해 문 열어볼게요. 유창희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놀랐는데 그래도 다행이네요, 시장이 지금. 많이 놀라셨나요? 저 많이 놀랐어요. 아니, 일어나서 갑자기 계좌를 봤는데, 내가 봤던 금액이 아닌 거예요. 그러셨구나. 네. 좀 코스닥은 좀 많이 밀리고 있죠. 2% 가까운, 장중 2% 정도 이상의 하락을 했다가 네. 지금 하락폭이 좀 둔화되고 있고, 코스피는 그냥 강보합, 약보합에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네. 결국에는 이제 많이 올라왔죠. 다행이에요. 네, 이번 주에만 하더라도 벌써 한 60-70포인트 정도 올라왔고, 그리고 뭐 지난주까지 해서 포함을 한다라면 거의 뭐 150포인트 정도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코스피 기준으로 친다라면 그래서 좀 조정이 나올 자리가 조정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내일이 이제 옵션 만기다 보니까 맞아요. 좀 외국인 수급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외국인들 파생 쪽은 그래도 약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지만 일단 거래소, 코스닥 모두 1,000억이 넘는 매도, 특히 코스닥에서 1,100억 매도면 시장은 조금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잠시 후에 더 나눠보겠고요. 저희는 오늘 핫한 여행 그리고 관광 테마주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지금도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노랑풍선이에요. 이제 러시아에서 백신을 등록했다는 소식 때문에 네. 과학자들은 또 안 믿는다. 섣부른 행동이다, 성급한 행동이다라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오늘 여행주들 반응 좋으니까 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랑풍선 백신 개발된다면 지금 구간에 사야 될까요? 100점 만점 몇 점 줄 수 있을까요? 저는 60점. 60점이요. 네. 백신이 개발된다라는 의문점, 퀘스천 마크를 주겠습니다. 백신과 여행은 또 별개라고 코멘트를 해주셨는데 네. 그럼 노랑풍선의 이 60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토론방 들어가서 투자자분들의 생각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러시아 백신 임상도 제대로 안 했는데 뭘 믿고 여행주가 올라가라는 의견도 있고 솔직히 여행 갈 수 있겠어? 러시아 임상 절차도 안 거쳤잖아. 희망회로 적당히 돌려야 돼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문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금 상한가 갔어요. 급등 배경부터 짚어보죠. 네, 말씀하신 게 다죠. 러시아가 백신을 개발했다. 러시아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근데 우리가 이런 상황을, 이런 얘기가 두 달째, 2월인가 1월 달에 있었죠. 저기 옆에 섬나라, 일본에서 자기들이 치료약을 개발했다고. 근데 거기서는 매일 지금 연일 최고 확진자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치료제라는 게 그동안 예를 들어서 렘데시비르든 뭐든 어떤 임상을 거치면서 어떤 데이터가 있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딱 만들었다라고 하니까 이거 진짜야라는 의구심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어쨌든 여행주들은 그런 이슈들이 목마른 거죠. 왜냐하면 여행을 지금 못 가고 있으니까. 저도 지금 해외여행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백신이 개발이 된다. 그러면 여행을 갈 수 있다. 그래서 여행주, 항공주들이 상승하는데 근데 백신 개발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백신은 그 질병을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본질적인 치료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백신 자체만으로도 여행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냐? 저는 그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약간 이제 그런 이슈 때문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다라면 저는 갖고 계신 분들 오히려 매도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매도해야 된다. 노랑풍선이 그럼 다른 여타 여행주, 항공주들에 비해서 오늘 상승폭이 컸던 특별한 이유는 없었던 거예요? 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좀 약간 좀 가벼운 부분들이 있고 또 노랑풍선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개인 여행 쪽에 포커스가 좀 많죠. 단체보다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그러니까 단체 여행이 먼저 증가하기보다는 만약 여행 수요가 늘어난다라면 개별 여행 수요가 더 먼저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노랑풍선이 강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일리가 있겠습니다만은 말씀드린 것처럼 여행 자체에 대해서 늘어나기에는 최소 1년 이상은 걸리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단기 매수세로 상한가를 기록한 거기 때문에 지금 매도하자. 그러면 다시 이 종목군들을 보기 위해서는 실적을 보고 들어와야 돼요. 어때요? 이건 실적이 의미가 없잖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실적이 지금 거의 영업 아예 잠정 중단이기 때문에 실적보다는 정말 백신이라든지 신약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보면서 예를 들어서
최근처럼 그냥 특별한 이슈 없이 주가가 한 13,000에서 계속 횡보하고 있다 오랫동안. 그러면 어쩌면 이런 이슈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너무 올라왔을 때는 추격 매수하기에는 조금은 불확실성이 좀 크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노란풍선은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갖고 있고 또 상대적으로 가볍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다면 이 여행주 안에서의 시그니처 역할, 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두 종목도 봐야겠죠. 모드투어 알아보겠습니다. 모드투어는 리포트를 봤는데 적자 규모가 축소되고 있다. 이제 살아날 수 있는 기미가 보인다라는 이야기가 네. 있었어요. 어때요? 앞서 이야기한 노란풍선보다 높은 점수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뭐 모두 투어도 비슷한 점수다 그래요? 생각 좀 하고 있고요. 네. 모두 60점 그리고 여행은 아직 생각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행은 아직 그래서 모드투어도 뭐 대장일 수 있지만 그래도 60점 네. 주셨습니다. 투자자들의 생각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오늘만 날이 아니다. 내일은 더 오를 것이다라고 긍정적인 의견 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제 시작한 테마. 코로나 종식 수에 다들 여행 해외로 나가기 손꼽아 기다리는데 이 타이밍에 백신 등록했으니까 코로나 종식 시 테마 대장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의견은 아마 여기 모든 분들이 다 동의하실 것 같은데 코로나 끝나면 다들 뭐 하시겠어요? 1순위가 여행 가는 거 아닐까요? 그동안 못 가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모드 투어를 사고 있습니다. 실적 적자 규모가 축소됐다고는 하는데 모드 투어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실적 적자 규모가 축소됐다는 게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영업 자체가 매출이 95% 이상 급감을 하고 있고 직원들한테 그 무직 휴직을 지금 하고 있고 뭐 여행 자체가 뭐 이연 소비, 그러니까 최근에 이연 소비 하죠. 무슨 얘기냐면 내가 소비를 못했던 것이 어떤 것이 풀렸을 때 폭발적으로 소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여행은 그럴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다못해 제주도를 가려고 해도 제주도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배 아니면 비행기예요. 네. 근데 그것이 성수기 때 100편의 비행기가 있다면 이게 여행 수요가 늘어났다고 해서 200편, 300편 늘릴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여행을 할 수 있는 수요 자체는 제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라서 코로나 이슈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 작년 대비해서, 재작년 대비, 성수기 대비해서 과연 순여행객 수요가 얼마나 늘어날지는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봐야 되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가 끝난 게 아니다. 치료제가 나오고 그것이 보편화됐을 때 내가 언제든지 그 치료제를 접근하고 할 수 있다라는 게 돼야지 여행이 폭넓게 국가별로 허용이 되는 것이지 그게 아니라면 코로나 백신 치료제가 나와도 의미는 없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너무 기대를 빨리 해서 오늘 사신 분들, 특히 모드 투어는 장중 27% 갔고 하나 투어도 22%까지 네. 올랐거든요. 그 가격대에 매수하신 분들이라면은 지금 고민되실 것 같아요. 덜고 다시 살까? 아니면은 추가 매수를 해야 되나? 이 오늘 고점에 매수하신 분들을 위해서 전략을 세워볼게요. 뭐 일단 오늘 고점에 매수하신 분들은 네. 솔직히 그 매수가 못 간다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쉽게 가긴 쉽진 않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만약에 테마가 살아 있다라면 내일이나 내일 모레 정도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해서 윗꼬리가 계속 나오면서 마감을 한다라면 저는 장 막판에도 비중 좀 줄이시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윗꼬리가 좀 잡아먹히거나 아니면 좀 종가가 현재 가격대에서 마감이 된다라면 뭐 내일이나 모레까지도 조금 더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반등 시 매도. 하지만 최고점에서 조금 손실이 보시는 분들, 14,000원대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저는 일정 부분 손실은 감안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게 더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 코로나 이슈 자체가 여행주에는 그렇게 저는 큰 호재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다른 예를 들어서 뭐 신약 관련된 거라든지 진단 키트 관련된 거하고 좀 다르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백신을 믿고 여행을 판단하기에는 섣부르다. 그 점수로 60점 주셨고요. 그럼 파라다이스는 어떨까요? 그나마 앞서 이야기했던 여행주들은 좀 윗꼬리가 많이 달렸는데 파라다이스는 지금까지 상승폭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견된 실적 쇼크라는 점에서 더 충격을 받지 않았던 투자자분들인데 파라다이스에 대한 점수도 100점 만점에 들어볼게요. 파라다이스는 더 낮은 40점. 주겠습니다. 40점이요? 이 점수는 좀 더 높지 않을까 싶었는데 한 줄 평은요?
여전히 캄캄한 게임장? 여전히 캄캄한 게임장. 알겠습니다. 이쪽 섹터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뭐 개인적인 의견이니까요. 투자자분들의 의견도 저희가 체크를 해볼게요. 외국인 오늘 많이 사네요. 맞습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 같이 사들이고 있고요. 카지노주와 항공주 키 맞추기 나타나지 않을까요? 홀딩할까요? 라는 글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카지노와 항공주도 상승을 했대요. 실적 부진했지만 예견된 실적이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투매하진 않았습니다. 오늘장 강세는 그럼 앞으로 있을 코로나19 종식에 대한 기대 때문에 샀다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행주들하고 같이 묶여있는 게 호텔이란지 이런 레이저 관련된 기업들이죠. 근데 이제 제가 파라다이스에 대해서는 좀 더 낮은 점수냐면은 여행은 개별 여행이 먼저 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혹은 단체 여행이든 여행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나라에 가든 어떤 도시에 가든 그 바깥에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카지노라는 건 뭐예요? 특정한 폐쇄된 공간에서 게임을 하는 공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여행객이 늘어난다고 해서 카지노 하기 위해서 여행 가는 건 아니거든요. 여행을 먼저 하고 싶은 분들이 가는 곳, 거기서 일부가 카지노라는 것이기 때문에 카지노 관련된 수요는 제일 나중에 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여행주가 올라와서 카지노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시간차가 존재한다는 걸 본다라면 상승 탄력도도 보시면 어쨌든 모두 투어가 그 상승폭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11% 오르고 있고 노랑품소도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파라다이스는 8%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는 어쨌든 주가에도 그런 것들이 반영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러시아 코로나 백신 이슈 때문에 오늘 여행주들이 움직이는 거라면 네. 점수를 제일 낮게 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파라다이스는 또 하나 기대가 되는 게 연내 시진핑 주석이 방한할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럼 한한령 해제, 중국인들 관광객, 일본인들 관광객, 드로백 증가 이쪽을 노려볼 수 있잖아요. 중요한 게 못 오잖아요. 여행이 풀린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네. 제가 지금 해외여행 못 가는 거 아니에요. 네, 못 네. 가는 게 아닌데 왜 안 가냐? 갔을 때 2주 격리하고 여행해야 되고 왔을 때 2주 격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봉쇄가 안 풀리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복합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설득은 그만해 보겠고요. 다음 종목으로 한번 점수를 더 높게 받아볼게요. 이 종목은 좀 다르지 않을까요? 대한항공입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보셨어요? 정말 다른 항공사들이 뭐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모두 다 네. 실적이 축축 처지고 있는데 대한항공은 오히려 더 잘 나왔거든요.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점수 100점 만점에 몇 점 줄 수 있어요? 70점 주겠습니다. 높게 나왔습니다. 오늘 나온 종목 중에서 제일 제일 높네요. 한 줄 평은요? 한줄평은 대한민국은 역시 수출. 맞습니다. 이번에 이제 관광객들 준 거를 항공편 또 네. 해운 그리고 수출력으로 감소를 시켰는데 투자자분들의 생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더 떨어질 게 없을 것 같은 종목이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았습니다. 실제로 순환매 끝이 대한항공일 것이다. 화장품마저 갔기 때문에 이제 2만 원대에서 움직이자 날아오르자 비행기야라고 써주셨는데 항공업계 내에서 유일무이한 어닝 서프라이즈 그 이유부터 짚어보죠. 네, 뭐 아시다시피 여행객은 급감입니다. 뭐 인천공항 자체가 하루에 뭐 한 2천 명 정도 수준밖에 이용객이 없는 것이니까요. 근데 이제 항공주들이 이번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한 것이 물류 수송이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이 좋았다, LG전자 실적이 좋았다는 게 이번에 확인된 것이 그런 제품들은 다 항공으로 수출이 이루어집니다. 배로도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해상 물류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점진적으로 좀 막혀 있는 상황에서 항공으로 많이 수출했고 뭐 뉴스를 보면 그 의자 사이사이 물건을 넣어서 수출할 정도 물동량이 배송할 정도로 상당히 많았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마스크, 뭐 진단 키트 이러한 거의 수출은 앞으로 계속 더 하반기까지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물동량의 증가, 거기다가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운임 감소로 인해서 수익성 증가는 항공주들이 조금은 더 이어갈 수 있는 호재가 될 수는 있다. 그리고 여행객이 늘어난다라면, 여행 수요가 발생한다라면 또 항공주의 최대 수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전 충분히 타당성 있는 이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소한 여행객을 물류로 채우면서 실적 버텨냈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이번에 잘 버텼다라는 평가를 네. 많이 받았는데 그럼 주가 앞으로 어떤 모습 보여줄지 추가 상승 가능할까요? 가격 중에 세워보죠. 뭐 추가 상승은 가능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이제 네. 이게
하반기에도 물동량으로만 버틸 수가 있을지 여부는 좀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여행객이 드러나야지 좀 좋은 부분인데 뭐 물동량만 가지고의 주가 상승을 좀 논한다라면 저는 한 22,000원, 23,000원 정도까지의 상승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가격대에서 본다면 10% 정도 목표가 놓고 대응하시면 충분히 8월 달 중에는 좋은 수익으로 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유튜브 채팅방에 이재선님은 여행 풀릴 때쯤엔 이미 주가가 다 올랐겠죠. 그래서 오늘 사는 거 아닐까라는 의견 주셨는데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네. 하지만 이게 장기화될 수 있고 아직 백신에 대한 확실한 걸 우리가 못 봤기 때문에 굳이 이 종목군들을 지금 살 필요는 없어 보인다라는 점에서 좀 낮은 점수도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